그리고 이번에 또 그 국내 증시가 많이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로 네. LG화학의 그 분사 문제를 거론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무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잖아요. 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인지 좀 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LG화학 이 분할 문제가 얼마나 우리 증시의 멀티플을 다운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시키는 문제인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그 모기업들이 은행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모기업들이 은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LG화학 분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이런 괘씸죄에 걸리는 보복 조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번에 왜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 왜 물적 분할에 이렇게 투자자들은 분노하는가, 왜 분노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인적 분할을 하면 LG화학이 있고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네. 이 배터리 회사가 두 개가 옆으로 쫙 하면서 주 LG도 33.34% 똑같이 가져가게 되고요. 네. 이 소액 투자자, LG화학을 투자한 이 소액 투자자도 똑같이 이 두 회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예, 똑같은 비율로, 분할된 똑같은 비율로. 근데 이걸 밑으로 넣어버렸죠. 예. LG화학의 밑에 100% 자회사로 지금 물적 분할로 떼낸 거고요. 떼냈으면 100% 자회사로 그대로 가져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LG화학이 그냥 예. 그대로 가지고 왜냐하면 있으면. LG화학의 수익이 고스란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익이 고스란히 100% 모회사인 LG화학으로 다 연결이 잡히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고 그 이후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 배터리 부분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물적 분할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제3자로부터 자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제3자로부터. 예. 그러면 지금까지 LG화학에 지금 이 주식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LG화학 안에 들어가 있는 LG생명과학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고요. 예. 이 케미칼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뭐 롯데케미칼도 있고 많이 그렇죠. 있죠. 예. LG화학의 이 글로벌한 그런 배터리 공급 능력을 보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예. 이 에너지 솔루션하고 밑으로 넣어서 제3자로부터 자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제3자가 누구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요. 일단 좀 의심이 드는 거죠. 아니, LG화학이 지금 회사채 등급이 AA 플러스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LG화학이 부채 비율이 95% 정도 되고요. 참고로 애플의 부채 비율은 한 275%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런 상황에서 회사채를 만약에 발행을 했다면, 네, 한 5조 정도? 지금 자기 자본이 LG화학이 한 17조 정도인데 부채가 한 16조 정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8조 정도를 더 조달을 했다 하더라도 LG화학의 부채 비율은 15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AA라는 엄청난 신용 등급으로 저리에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LG화학이 만약에 뭐 2.5% 이 정도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하면 지금 0.6%, 0.8% 미국 제가 그러고 그죠? 우리나라 뭐 1.5% 했을 때 망하지 않은 LG화학에 대한 회사채는 돈이 엄청나게 몰리겠죠. 그랬겠죠. 얼마든지 저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네. 그런데 이걸 물적 분할로 밑으로 떼서 그러면 이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LG화학이 이번에 빠지기 전에 시가총액이 51조 정도였었거든요. 네. 50조에서 이 물적 분할한 이 배터리 회사의 가치는 그러면 얼마일까? 30에서 35조로 보면 된다고 봅니다. 순수케미칼하고 예, LG생명과학 빼고 하면요. 그 30에서 35조인데 실질적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배터리가 이번에 1,500억 흑자 전환 처음 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버는 거에 비하면 기업 가치가 현저하게 저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적 분할로 떼내고 이 기업의 가치를 20억이다 라고 해서 제3자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20조라고 해서 제3자로부터 10조 자금을 조달받으면 총 30조가 되죠. 그렇죠. 30조가 되면서 제3자가 33% 대주주가 되고 이제 LG화학은 66.7% 대주주가 되겠죠. 누군가한테 이렇게 헐값에 불을 옮겨줄 수가 있다는 의심이 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확 빠지니까 LG 쪽에서 이제 해명을 하죠. 최소한 LG화학이 70%는 이상은 들고 갈 거니까 기존의 LG화학 주주들 너무 화내지 마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00%여야지. 그렇죠. 네. 이 누군가를 이제 1,500억 흑자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LG화학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를 해준 거잖아요. 딱 흑자가 나는 시점에서 딱 분할해서 누군가의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는 이 누군가의 돈이 누군지를 주시를 할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전략적 제휴를 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자금이 들어오든 GM의 자금이 들어오든 폭스바겐의 자금이 들어오든 네. 자금을 받았다 치자고요. 자 우리는 전략적 투자자 SI의 자금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LG화학은요 지금 테슬라에도 공급하고 폭스바겐에도 공급하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웬만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 지금 다 공급 계약을 맺어 놓았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훌륭한 회사거든요. 경쟁력이 뛰어나군요. 네. 세계적으로. 근데 배터리 회사를 분할해서 테슬라가 들어왔다 치자고요. 테슬라가 이제 30% 주주가 되고 LG화학이 70%가 됐어요. 그러면 폭스바겐에서 LG화학 배터리를 이용을 하려면 결국은 테슬라 30% 도와주는 격이네. 그렇죠. 예. GM이 들어왔다고 치면 다른 회사에서 결국은 GM의 회사로부터 내가 배터리를 구입하는 거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코스맥스 회장님인가 누군 회장님이 우리는 화장품 원료만 만들 뿐이지 우리 자체 브랜드 안 만든다. 왜냐면 우리 고객들하고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 정도도 생각을 못하고 정말 그 자동차 회사들 중에 SI를 받을까? 그것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근데 모르니까요. 그렇죠? 아니면 이번에 제대로 발표를 하시던가 예, 물적 분할을 해서 어디서부터 자금을 받을 건데 어디가 들어온다. 근데 그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없었고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은요 이 LG화학 주주들이 엄청난 신뢰를 잃게 됐고요. 이게 LG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기업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게 기업 가치랑 주주 가치랑 이게 혼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결국은 밑에 자회사로 딸려있는 LG화학 키우는 거 아니냐. 배터리를 키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70%는 LG화학이고 제3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를 나중에 결국은 IPO를 시킨다 했을 때 IPO를 하면 결국은 또 20% 정도를 우리 사주 10% 들어오고 또 공모해서 일반인들부터 또 10% 받고 그러면 이제 30조에서 10조를 더 IPO를 한다 치자고요. 아까 20조에서 10조는 제3조로 받고 30조 회사가 됐는데 거기서 또 10조를 IPO를 받고 그러면 기존의 LG화학이 갖고 가는 지분율은 50%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토사구팽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국부론에서 그 나라의 부가 증대할 수가 있으려면 각 개인이 전문성을 갖고 분업을 했을 때 전체 사회의 부가 늘어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각 개인들이 서로 분업을 했을 때 이 분업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요만큼 일하는데 저쪽에서는 일을 안 하고 이 부를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불신이 생겨버리면 이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불신이
더 한 예를 좀 더 드리면, 약간 흥분해서 말이 좀 꼬이는데, 좀 차분하게 할게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뭐, 화나니까 그러죠. 제가 1990년도에 어학연수를 갔었거든요. 네. 샌프란시스코로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은행에서 퍼스널 체크라는 걸 만들고 그죠. 그 퍼스널 체크에 돈을 학비를 내든 어디에 돈을 렌트비를 내든 거기다가 25,000불 줬고 제 사인을 해서 주면 그게 실제 돈이에요. 돈이죠, 그게.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게 1990년이니까 30년 전이잖아요. 어떻게 내 사인 하나 했을 뿐인데 인감 도장을 찍는 것도 아니고 사인 하나 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25,000불 준 걸 믿는다는 거죠. 가게에서 제가 팁을 주는데도 여기다가 15달러 해가지고 딱 주면 그걸 믿는다는 거죠. 신용사회잖아요. 자, 그 신용사회 30년 전에 미국하고 지금의 우리나라는 뭔가를 할 때 이 도장이 네 도장 맞아? 인감 도장에 3개월 이내 되는 인감 도장 증명서를 떼와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가 발전을 못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공인인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못 믿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불신사회가 되면 이 사회적, 전체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새로운 산업의 어떤 성장을 저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잖아요. 규제가 네. 바로 이런 불신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가, 올바른 정말 우리나라의 저는 기업가 분들을 애국자고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셔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수많은 선한 기업가들이 욕을 들어먹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한두 명이 이렇게 불신적인 조치를 하면, 그러면 자, LG화학 경영진들은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이 LG화학의 33.4%를 들고 있는 주 LG의 어떤 인적 분할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을 때의 부담을 들어주고 결국은 이 LG 일가들한테 뭔가 좋은 걸 해드리려고 아마 이런 걸 했을 것 같아요. 보통 그게 합리적 의심이죠. 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저는 주총에서 한번 기적을 한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 LG가 거부를 해버리세요. 주 LG가. 주총에서 33.34%이기 때문에 전체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만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고요. 네. 물론 또 하나 필요 충분 조건이 참석 주주의 3분의 2가 또 찬성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주총에 누가 그렇게 참석합니까? 그죠? 잘 안 하죠. 예, 잘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만 충족이 되면 거의 다 통과되거든요. 네. 그러면 주 LG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정확하게 33.34%이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그 LG그룹의 경영진들은 대주주 일가를 위해서 이런 좋은 제안을 딱 만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 LG 배터리, 앞으로 고성장한 이 LG 배터리에 대한 그 이익의 향유를 이 오너 일가 쪽에서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걸 만들었는지는 이번에 이제 모르지. 나중에 자금을 어디서 받는지를 보면 되겠지만, 엄청난 이 기존 투자가들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거거든요. 한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번 주총에서 당연히 국민연금은 반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 국민연금이 반대를 해도 이게 통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 LG에서 이번에 이 물적 분할은 우리 LG그룹의 이미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부결시킨다라고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민심이고 민심이 천심이잖아요. 네. 사실 요 작은 이익을 보려다가 정말 이런 저항이 정말 강해지면서 LG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뭐 정말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게 되면은 엄청난 기업 이미지 타격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우리 소액주주 운동의 차원에서도 뭔가 주주라면 뭔가 이거는 좀 뭔가 이슈화를 좀 하면서 내 몫을 챙겨야 되는 거니까 내 몫을 눈 뜨고 뺏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참고로 저희 집 TV는요. 작년 66인치 OLED TV를 샀는데 LG입니다. 네. 제가 애정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LG그룹 관계자분들도 너무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사실 LG에 대한 그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와인셀러가 LG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LG 트롬 스타일러도 샀어요. 그 아, 뭐죠? 그래요? 스타일러 맞나요? 옷 말려주는 거 걸어두고. 예, 이 옷도 LG 스타일러에서 바지 다 정말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 LG 그룹에서 만드는 이 전자제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LG 전자의 주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이 구광모 부회장이 들어오면서 LG 그룹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현대차에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예, 말 나온 김에 현대차 얘기까지만 네, 5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요. 네. 2014년도에 현대차가 삼성동 땅을 3조 정도의 가치로 평가되는 현대차를 삼성동 땅을 10조 5,500억을 주고 샀죠. 그리고 서울시인가 어디에 내야 되는 자금 또 1조 2천억 정도 합쳐서 거의 12조라는 자금을 삼성동 그 땅은 현대가 차지해야 돼라는 그걸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썼고요. 이 12조라는 자금의 3% 정도 이자라고 따지면요. 하루에 거의 100억씩 이자가 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1년에 3,600억, 360억이니까 하루에 10억씩으로 봐야 되겠네요. 1년에 3천억 정도의 이자가 나가고 그 사이에 테슬라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 전기차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고 구글을 하고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대한 경쟁을 하고 이럴 때 이 삼성동 땅은 삼성한테 뺏기면 안 돼. 우리 현대가 가져가야 돼. 이 조치 때문에 2014년부터 작년까지 현대차 주가가요. 28만 원에서 6만 8천 원인가가 엄청나게 박살이 났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주주 가치를 모든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의사결정으로 우리 이 대기업이 우리 기업들의 큰형님들 있잖아요. 이 큰형님들부터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런 변화가 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변화는 저절로 온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네, 그러한 변화를 유도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죠. 물론 귀찮고 좀 짜증날 수도 있고 그냥 외면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더 꼼꼼하게 따지면서 들어가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돼서 다시는 이게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돼서 비슷한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환경,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를 높이는 거고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맨날 조롱받는 디스카운트 코리아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한 거죠. 네. 그리고 참고로 저는 현대차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꾸 끝에 가서 약한 모습. 아니요, 우리 현대차든 LG 그룹이든 우리 정말 제품들이 다 좋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불신이 생기고 디스카운트가 되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블랙락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에서도 ESG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영.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우리 투자자가 됐든 소비자가 됐든 연계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게 생각하는 기업이 결국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고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우리 정의선 부회장 그다음에 이 재벌 이제 3세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될 것 같아서 저는 개선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 지금 이번에 많은 우리 붉은 개미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60조 정도의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을 사주셨고 내년에도 이 흐름이 이어지고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가들이 또 동참을 하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이 품귀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지금 보시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렇게 옛날의 선진국이라고 평가됐던 나라들의 주가를 보시면 일본처럼 전고점 20년 고점을 못 벗기고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엄청난 선진국이 하나 지금 부상이 된 거거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게 우리가 컨텐츠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영화에서도 그죠. 기생충 같은 영화도 나오고 뭐 BTS 같은 기업도 나오고 뭐 대단하거든요. 보면 없는 섹터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 보면요. 반도체, 휴대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컨텐츠까지 없는 섹터가 없는데 기업이 쌉니다. 싸게 거래됐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관 투자가도 개선하고 좀 정부도 이제 이번에 불합리한 이런 네. 대주주과세 요건 이런 거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이게 투자자가 뭡니까? 주주잖아요. 그렇죠. 소액 주주하고의 이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이런 흐름이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맨날 우리나라 PBR이 그냥 0.9에서 1.2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나라도 ROE가 개선되고 하면서 전 세계 OECD 평균의 PBR이 1.5거든요. 1.5면 지금 0.9인데 1.5배만 가더라도 3,400포인트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 타이틀에다가 박찬모 3,400 간다고 이렇게 적지는 마시고. 어느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박찬모 빚내서 주식 투자하라 뭐 이런 얘기를 썸네일을 그렇게 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지난번 영상에도 아니 언제는 빚내서 투자하라며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게 6월 25일 날 찍어놨던 방송을 8월 초에도 그렇게 막 썸네일을 바꿔서 자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내보내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근데 제 방송을 이렇게 꾸준히 다 들으셨던 분은 뭐 그렇게 또 생각을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악플의 상처를 받으신 우리 박 전무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도 이렇게 전체 증시의 곳곳 이슈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그 공포의 실체를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결국 우리가 뭔가 비전,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은, 신뢰는 뭐 버리지 않으면서 지금의 변동성만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만 고민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